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피그마 튜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업데이트의 마지막 레이아웃에 대해서 리뷰해 볼게요. 레이아웃은 그냥 이전 오토 레이아웃 기능이 고도화된 거죠. 그래서 이전에 복잡하게 프레임으로 잡아야 됐던 부분들이 업데이트되면서 많이 좋아졌는데요. 예제 통해서 같이 만들어 보면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영상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앞서 말씀드리긴 했지만 피그마 레이아웃은 업데이트됐다고 겁먹으실 필요가 없는 게 기존 기능의 고도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변화된 부분을 짚어드릴 테니 참고해 보시고 그리고 어떻게 활용하는지도 함께 예제를 통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일단 레이아웃에서 가장 큰 변화 세 가지는 일단 랩키가 별도 설정으로 빠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 자체가 큰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랩키를 별도로 오른쪽에 설정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거는 제가 인터페이스 쓰면서 한 번 더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방향키에 프리폼과 그리드라는 모드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가 프리폼이고 그리고 마지막이 그리드란 모드예요. 이번 업데이트에서 주요하게 다뤘던 건 그리드였죠. 그리고 세 번째, 그리드 모드에서 지원되는 기능들이 큰 축의 변화를 주도합니다. 그래서 레이어끼리 중첩되게 배치할 수 있다던가 원래 기존에는 오토 레이아웃에서 되지 않았었죠. 그리고 내부에 있는 오브젝트를 스팬이란 기능을 활용해서 늘릴 수 있는 기능을 쓸 수 있다라는 점이 큰 변화 세 가지였어요. 그래서 그리드 모드에서 변화, 프리폼과 그리드 모드가 추가된 거, 그리고 랩키가 별도 설정으로 빠졌다라는 게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차례대로 프리폼, 그리고 원래 있던 이제 이 방향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방향이에요. 그래서 세로 방향, 가로 방향 이렇게 추가가 되었고 마지막이 그리드 모드입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사실은 뭐 컨퍼런스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반응형 같은 거 잡을 때 그리드 모드가 만능은 아닙니다. 그리드 모드가 만능은 아니고 결국에는 기존에 있는 방향을 활용하는 모드와 그리드를 각 상황에 맞게 결합해서 쓰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존 모드를 활용하는 방법 먼저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고 그리드 모드 쓰는 방법 짚어보고 마지막으로는 이 두 개를 결합해서 사이트로 넘겼을 때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까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이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는 예시를 통해서 바로 함께 살펴볼게요. 지금 아래쪽에 보시면 이 소스로 적용해 보세요라는 예제가 보이실 텐데 요거 한번 이렇게 늘렸다 줄였다 해보시면 레이아웃이 프레임 너비에 따라 바뀌어요. 이거 우리가 원래 반응형 할 때 사용하던 방식이었죠. 그냥 가볍게 한번 잡아볼게요. 일단은 첫 번째 줄에 카드 오토 레이아웃으로 잡고 두 번째 줄 카드도 오토 레이아웃으로 이렇게 잡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카드도 마지막에 있는 이 푸터 부분도 오토 레이아웃으로 잡을게요. 그리고 이 푸터 부분 보면은 여백이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데 그냥 설정을 해 주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설정해 주고 열어서 상단은 80 이렇게 설정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있는 블럭들 있죠. 이것도 보면 여백이 설정이 됐어요. 그래서 상단은 0이고 120, 120, 80 이렇게 들어갔네요. 그러면 이렇게 그냥 넣어 줄게요. 80. 저는 잘 보이시도록 이렇게 옆으로 빼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존에 하던 방식의 포인트는 내부에 있는 요런 프레임들을 일단 다 필 컨테이너를 처리하는 거였어요. 이 프레임 안쪽에 있는 하위 프레임들을 다 필 컨테이너 처리를 하고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이 프레임이 줄어들었을 때 필 컨테이너를 하면 다 찌그러질 정도가 될 때까지 사이즈를 대응해 버리기 때문에 얘들 사이즈 제약을 걸어 줘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사이즈가 최소값은 이 정도 이하로 내려가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 줘야 이 블럭들이 아래로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 너비 값에 add minimum width라고 설정을 해 주시고 각각의 블럭을 다 선택했어요, 지금. 그리고 최소값을 전 좀 크게 잡을게요. 496 요렇게 잡아주는 겁니다. 잡아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블럭들이 떨어지기 위해서는 랩키가 설정이 되어야 되는데 랩키가 가로 방향 했을 때 오른쪽 옆으로 이렇게 빠졌어요. 그래서 요 랩키 딱 설정해 주면 줄였을 때 각각 하나씩 줄여보면 프레임 줄였을 때 이렇게 레이아웃이 바뀌는 형태로 작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준비된 상태고 이제 각각 프레임들 히어로 섹션이랑 컨텐츠 요 섹션들을 다 오토 레이아웃으로 묶을게요.
이 오토 레이아웃으로 묶어주고 간격을 32 이렇게 설정한 다음에 안쪽에 들어간 이제 얘들도 상위 프레임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오토 레이아웃이 잘 대응되게 하려면 상위 프레임이 생기면 안에 있는 것들은 필 컨테이너 처리를 해줬어야 됐습니다. 나머지 여백을 다 채워버리는 필 컨테이너 설정을 해주고 한번 줄여보시면 이렇게 되는데 지금 보시면 이게 레이아웃이 좀 깨지잖아요. 이런 것들은 프레임을 선택해서 보면 높이 값이 허그 컨텐츠가 풀려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허그 컨텐츠로 설정해 주시면 다시 한번 늘리거나 줄여보면 이렇게 깨지지 않고 잘 대응되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오토 레이아웃으로 잡다가 이제 이렇게 높이 값 깨질 때는 허그 컨텐츠로 바꿔보자, 높이 값을. 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우리가 기존에 레이아웃을 잡던 방식이었어요. 그쵸? 그러면 이제 이번에 업데이트된 그리드 모드와 그리고 프리폼 모드를 볼 텐데 첫 번째로 이 프리폼 모드는 그냥 프레임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정확합니다. 그래서 전체 프레임에 제가 이 프리폼 모드를 설정을 하고 오브젝트 한번 움직여보면 프레임 안에 들어있는 것처럼 이렇게 배치를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이 전체에다가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게 프리폼 모드고 그리드 모드는 퍼즐 같이 생각하시면 좀 쉬우실 것 같은데 제가 프레임을 그려서 오른쪽에 있는 소스들 같이 넣으면서 우리 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일단 아래쪽에 단축키 F 누르고 프레임을 이렇게 하나 그려보세요. 1440 사이즈로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고 이 프레임이 그려진 상태에서 네 번째 요 그리드 탭을 설정하시고 4 by 3 이렇게 설정하겠습니다. 요 칸을 딱 누르시면 설정하는 칸이 나와서 이렇게 원하는 수만큼 그리드를 입력하실 수 있어요. 4 by 3 이렇게 설정하고 제가 아까 퍼즐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퍼즐 우리 할 때 선택해서 영역에 맞춰서 넣잖아요. 이것도 그리드 모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이런 것들 딱 선택해서 영역에 맞춰서 넣으면 사이즈에 맞게 들어가는데 이게 맞게 안 들어가는 것들은 늘려주면 돼요. 그리고 위쪽에 있는 소스들도 다 한번 넣어볼게요. 그리고 이 타이틀 부분도 집어넣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칸 안에 딱 맞게 들어갔고요. 이렇게 넣고서 한번 제가 줄였다가 늘렸다가 해보면 지금 이 그리드를 유지하면서 사이즈가 이렇게 크기가 대응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쓸 수 있는 게 그리드 모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그리드 모드의 특징을 몇 가지 더 살펴볼 텐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팬 기능, 이미지를 늘려서 이렇게 영역을 오토 레이아웃 유지하면서 이렇게 영역을 바꿀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늘린 상태로 한번 다시 테스트해보면 여전히 그리드에 맞춰서 잘 조정이 되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 두 번째로 이런 오브젝트끼리 오토 레이아웃 깨지 않고도 이렇게 겹칠 수가 있고 오브젝트 선택하고 왼쪽 대괄호 오른쪽 대괄호 누르면 앞뒤 순서도 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가 기능들도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소소한 부분인데 전체 오토 레이아웃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이 오토 레이아웃이 걸린 프레임에 오브젝트를 집어넣을 때 맥에서는 컨트롤인데 이제 윈도우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가 확인해보고 댓글에 달아놓을게요. 맥에서 컨트롤 누른 채로 이렇게 오토 레이아웃 프레임 안에 집어넣으면 이렇게 이그노 오토 레이아웃 설정된 채로 들어가니까 요 부가적인 팁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설정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그리드 한번 연습해봤고 제가 이 그리드를 보니까 반응형 테이블 할 때 정말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반응형 테이블 한번 같이 잡아보는 실습도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지금 4x4로 한번 테이블을 한번 짜볼게요. 프레임을 선택하고 드래그, 그리드 모드 4x4 이렇게 한번 설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프레임을 줄이고 간격을 0, 0 처리를 해서 이렇게 테이블 틀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 놓은 셀들 그냥 집어넣기만 하면 돼요. 여기 지금 넣고서 사이즈 맞춰주고 마치 퍼즐을 맞춰서 넣듯이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고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용은 이렇게 프레임이 되어 있는데 이거 프레임에 그냥 필 이렇게 채워서 통통한 상태로 이렇게 딱 보여지게 만들어 줄게요. 그냥 필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제가 그냥 여기 여백만 만들어 놨었는데 이렇게 넣어주시고 이렇게 줄여보면 지금 이렇게 밑으로 쏠려 있잖아요. 이거는 오른쪽의 탭에서 중앙 정렬로 잡아주시면 위치가 이렇게 바로 잡힙니다. 나머지도 마찬가지예요. 나머지도
딱 이렇게 넣어주시고 정렬 중앙으로 잡아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 셀들 Shift 누른 채로 선택하고 Alt, 옵션 드래그로 복사 붙여넣기 해서 칸 채워서 한번 늘려보면 이렇게 반응형에 대응하는 표가 되었어요. 너무 쉽죠? 네, 그래서 이제 반응형 테이블도 쉽게 잡을 수 있다 라는 거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리드 모드와 기존의 오토 레이아웃을 활용하는 모드를 살펴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그리드와 기존의 오토 레이아웃 모드 결합해서 쓰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사용하는 방법 한번 알아볼게요. 그리고 이거를 사이트에 붙여서 레이아웃이 잘 나오도록 이제 정리하는 방법도 함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성 예시를 보면 지금 그리드에 이렇게 오브젝트들이 배치되어 있고 화면을 줄이거나 늘렸을 때 이렇게 레이아웃도 바뀌는 형태로 구현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잡아볼 건데 이걸 하기 위해서 우선 프레임을 1440짜리를 하나 그려주시고 그리드 모드에 이 그리드를 4x3으로 짜줄게요. 4x3으로 이렇게 짜주시고 타이틀과 버튼은 먼저 타이틀끼리 오토 레이아웃, 버튼, 오토 레이아웃으로 한번 묶어주시고 아래에 반영할 건데 반영하기 전에 우리 이 텍스트 있죠? 텍스트가 필 컨테이너로 잘 되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필 컨테이너 처리를 하는데 여기 최대값을 제한을 줄 거예요. 그래서 add max width 768 이건 꼭 필요한 건 아닌데 이 텍스트 자체가 막 이렇게 넘쳐서 막 레이아웃이 틀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집어넣어요. 집어넣고 그리드에 이렇게 정렬을 맞춰서 넣어줍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요 이미지들도 다 넣어줄 건데 아까 쭉 하셨던 것처럼 퍼즐 집어넣듯이 칸 안에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일단 완성했어요. 첫 번째는 그냥 이렇게 그리드에 넣어서 사이즈만 간단하게 대응되는 형태로 잡았고 그리고 이제 전체에 그냥 좌우 48, 상하 56 뭐 이렇게 여백을 주고 이 사이 간격 좀 조정할게요. 지금 보면은 서로 영역을 침범하지 않게 딱 이렇게 맞게 넣어주겠습니다. 맞게 넣어주고 정렬도 중앙으로 잡았어요. 이렇게 사이즈가 대응되는 것까진 좋아요. 그런데 모바일이나 태블릿이 되었을 때는 안쪽에 있는 오브젝트들 블럭처럼 떨어져야 하잖아요. 근데 이 상태에서는 떨어지지가 않죠. 그리드 자체에서는.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우리가 기존에 사용했던 오토 레이아웃을 결합해서 써주시는 건데요. 기존의 오토 레이아웃 안에 그리드를 넣어서 쓰실 수도 있고 그리드 안에 오토 레이아웃을 중첩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쪽에 있는 블럭에 그대로 오토 레이아웃을 한번 걸어 볼 거예요. 우선 각각의 블럭들 Shift 누른 채로 다 선택하시고 오토 레이아웃을 걸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블럭이 깨지면서 위로 올라가 버리는데 최소값을 설정을 해줄 겁니다. 각각 블럭이 선택된 상태에서 너비값 열어서 미니멈 위드스 335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 이렇게 자동으로 아래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 컨테이너도 필 컨테이너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전체 덩어리 선택하고 너비값 필 컨테이너 설정을 하시면 전체를 한번 줄이거나 늘려보면 이렇게 반응형으로 잘 대응하는 화면이 완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방금 보신 것처럼 그리드랑 기존의 오토 레이아웃을 이렇게 결합해서 쓰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작업된 것을 사이트로 넘겨서 한번 설정하는 것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체 오토 레이아웃 프레임을 선택하고 컨트롤 C 복사 사이트에 가서 제가 이렇게 붙여넣기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전체 프레임 선택된 상태에서 플러스를 눌러서 태블릿, 모바일 이렇게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 지금 얼핏 보기에는 이렇게 된 것처럼 보이지만 레이아웃이 일부가 조금씩 깨지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런 것들은 일단은 그리고 플레이를 한번 해보면 웹부터 봤을 때 웹은 멀쩡하지만 태블릿, 모바일로 가면 살짝 깨져 보이고 이런 부분들이 살짝 틀어져요. 이거를 이제 레이아웃 관련된 것을 한 번 더 다듬어 주셔야 되는데 일단 오브젝트를 타이틀부터 한번 잡아볼게요. 타이틀 선택하고 컨트롤 알트 A, 커맨드 옵션 A로 전체를 딱 잡아주시고 포지션 값에서 상대 값이 아니라 앱솔루트를 설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타이틀이 왼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가로는 중앙, 그리고 세로 정렬은 상단으로 이렇게 핀을 꽂아줄게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아래쪽에 이 컨텐츠 부분도 웹 선택하고 컨트롤 알트 A, 커맨드 옵션 A로 다 선택하신 다음 그냥 화면에서 선택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앱솔루트로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절대값 설정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모바일 화면은 높이 값이 살짝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높이 값 조절해주고 내부에 오토 레이아웃 풀려 있는 것들도 좀 잡아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플레이를 해보면 지금 이런 식으로 반응형으로 잘 작업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보셨던 것처럼 피그마에서 화면을 넘겼을 때에도 이렇게 상대값, 위치값에 대한 후작업을 조금 해주시면 깨지지 않는 레이아웃 상태로 가지고 와서 퍼블리싱까지 이어서 진행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영상 보면서 저랑 같이 한번 예제 작업해 보셨나요? 이번 업데이트로 확실히 뭔가 반응형 잡을 때 이 오토 레이아웃 활용하기가 훨씬 더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시는 작업에 한번 반영해 보시고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영상은 이렇게 한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